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잠시만요.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우리 꼬맹이도 같이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6월 3일, 이게 활기찬, 어, 제2회 아메이 스토리 사회를 맡게 된 6월달 호스트 손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진짜 변함없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리더님들, 그리고 열정 가득한 모습, 또 많이 많이 준비해 주신 이 모습,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미팅이 6월 달 6, 7, 8월 이렇게 집중하시는 그런 사업에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가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메이 스토리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정은경 리더님께서 프로틴 활용법 이렇게 우리 나눠주실 거거든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은경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이랑 다들 잘 보이시죠? 네,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다들 굿모닝으로 몸을 깨우셨습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또 굿모닝하고 앉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는 뭔가를 좀 드셔야지 집중이 잘 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떻게 우리 그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이 있는데, 굿모닝으로 해서 매일 드시긴 하겠지만 또 어떻게 활용해서 드실 수 있는지 저랑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시네요. 잠깐만요. 네, 제가 이제 단백질에 관련된 뭐 자료나 뭐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다 뺐고요. 과연 우리 그 카다로그 뉴트리라이트 안에 단백질과 관련된 제품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이 포트폴리오별로, 제품이 꽤나 많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직 제품들이죠. 기본 제품인 파이터 프로틴, 그리고 뭐 뉴트리 키즈, 그리고 녹차, 그리고 이제 나온 지 뭐 많이 되진 않았죠. 네, 흡수와 또 피부에 너무 좋은 또 프로틴 있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드실 수 있는 또 아미노산 있고요.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바디키에 또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료로도 우리가 좀 지금 같은 계절에는 좀 단백질이 텁텁할 수 있으니까 좀 시원하게 그리고 휴대하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또 쿠키나 이래 바 형태로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뉴트리라이트 프로틴 제품들은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끔 알맞게 본인이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좀 드실 수 있는지 각각 하나씩 짧게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토 프로틴에서 지금은 900g짜리 그리고 450g짜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나는 많이 드신다 아니면 우리는 가족이 전체가 다 먹는다 하실 때는 이 대용량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휴대해서 언제든지 파우치 안에나 백 안에 넣고 휴대해서 드실 수 있는 스틱 제품이 있죠. 다 같은 제품인데 이제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서 용량과 또 형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짜 피부랑 근육에 다 영향을 주죠, 단백질은. 근데 특히나 하이드라 액티브라 해서 요거는, 조금 리더님들도 단백질을 추천해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섭취를 했을 때, 좀 속이 부대낀다, 난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도 꽤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좋고, 또 특히나 약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화나 흡수율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앞에 나온 파이토프로틴이 좀 맛이 없어, 좀 맛있는 거 없어 할 때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맛이 약간 다르면서 저는 얘가 더 먹기가 편하고 진짜 꿀떡꿀떡 잘 마셔지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해 주시면 좋고 요즘에 또 피부에 관련돼서 엄청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그런 분들한테 다 추천해 주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는 녹차 라떼를 좋아해요. 시중에 파는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뭐 음료에도 녹차 라떼가 있지만 얘를 우유는 뭐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도 우유에다가 얘를 쉐이크 해가지고 뭐 지금 같은 계절에 얼음 하나 띄워서 딱 먹으면 정말 녹차 라떼인데 풍미가 그냥 시중에 파는 녹차 라떼랑 틀려요. 예. 그리고 든든함이 있고 이렇게 끼니처럼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아마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프로틴 제품인데 사실 뭐 이거는 뭐 꼭 아이만 먹어라는 없어요. 그래서 좀 취향이나 맛에 따라서 얘가 이제 베리 열대 과일 맛이어서 좀 또 그런 다른 맛을 좀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파이토 홈카페 보여드릴 텐데 그럴 때도 프로틴도 넣지만 이 키즈 프로틴도 함께 넣으시면 또 활용도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남녀노소 다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 네, 이거는 뭐 운동 시, 예,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라이딩 했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좀 근력 운동 좀 했을 때, 45분인가요? 네, 그 안에 먹어야 된다고 하죠. 단백질 음료를. 그래서 저도 요거, 어, 진짜 이거 뭐, 여기 뭐 한 스쿱 해가지고 태워 먹는다고 돼 있는데, 이건 정말 입맛대로 좀 진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다른 거 저희 제품들 첨가해서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같은 게 이제 라이딩하고 나면 땀이 많이 나니까 시원하게 중간중간에 한 모금씩 하면 너무 더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쿠키. 이거는 그냥 간식용으로 진짜 밀가루 없이 기름에 튀기지 않고 이제 구워낸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열량 걱정 안 하고 많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죠. 네, 좀 뻑뻑하기 때문에 그 물과 함께 아니면 다른 음료와 함께 뭐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와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틴 바, 요즘에 이런 건강 바, 식사 대용 바가 많이 나옵니다, 시중에. 그래서 그런 바들과는 좀 다르죠. 저희는 첨가물도 적고, 그리고 영양. 지금 여기 보면 고단백에서 13g의 이 프로틴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뭐 일일이 타사 제품을 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계란으로 따졌을 때 여기 보시면 2.8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식사 대용으로 든든하게 드셔도 너무 좋죠. 네. 우리 뭐 운전하다가 진짜 저는 김밥 너무 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선택해서 초이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카다로그 안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바디키는 지금 제가 뺐고요. 요런 제품들이 있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머슬 파워 부스터 해가지고, 이거 역시도 오미자 추출물 해서 근력 운동하고 나서, 아니면 좀 내가 근육이 요즘에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집중적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물에 태워서 드시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진짜 저희 너무 다양하죠.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니까 정말 내 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에 맞게 골라 드실 수 있는 제품이 너무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파우더, 가루로 된 저희 제품을 드실 때는 이 스쿱을 많이 쓰실 텐데, 여기에 이제 카다로그에도 보면 뭐 얼마 이상 떠라, 뭐 이제 그 위에 선에서 좀 밑에 선 해가지고 이렇게 나 표시는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보고 넣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한 숟갈 푹 퍼서 넣죠. 네. 근데 이제 카다로그 안에는 이렇게 섭취량이 표시가 돼 있다는 거 리더님들 한번 참고하시고 한 스쿱을 떴을 때는 23.5g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g 좀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어떻게 먹는 게 좋냐? 많은 리더님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 1kg, 몸무게 1kg당 0.8에서 1.5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kg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내 몸무게에서 50kg 됐으면 좋겠네요. 50kg다 하면 50g을 먹는 거죠. 그럼 50g을 그러면 한꺼번에 먹냐? 아니죠.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나눠서 50g 만약에 섭취해야 된다면 두 번으로 25g, 25g 해서 딱 뭐 칼같이 자를 수는 없겠지만 두 번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섭취 시에 30g을 넘지 않도록 20g에서 한 30g 안쪽으로 해서 드시면 왜냐하면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은 너무 과하게 드셔도 뭐 소화하고 분해하는데 힘이 듭니다. 간이 또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저희 제품은 또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 섭취율 그리고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20g 정도를 섭취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몸무게에 맞는 권장 섭취량을 계산을 해서 한 뭐 2회에서 3, 4회 정도 나눠서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무게에서 자기 그 몸무게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뭐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 이렇게 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을 합성하고 그리고 또 섭취해서 이 섭취율을 올리는데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 간격도 내가 지금 먹었는데 뭐 저희 리더님들 8시쯤이나 이렇게 드셨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점심때 정도. 드시는 게 이제 좋다는 거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섭취 방법이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진 않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까지 준비했는데 지금 영상은 안타깝게도 공유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저희 파이토 홈카페가 정말 나온 지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메이 앱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보면 A 컨텐츠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딱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창에 단백질 치면 가운데 요 화면 있죠? 이렇게 단백질과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는지 파이트 홈카페 그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시피도 이렇게 파일로 해서 다 공유가 돼 있어요. 어, 다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보여드리기보다는 리더님들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집에 지인이나 친구들 초대할 때 뭐 퀸으로 해서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요리도 대접을 하지만 저는 이 파이토 홈카페를 이제 활용하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음료로서 제공하면 제가 지금 사진이라도 급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준비는 못했는데 너무 예뻐요. 영양도 정말 만점이겠지만 이 담아내는 이렇게 그런 것도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과일도 좀 위에 얹고 이렇게 장식을 해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또 내면 너무 대접받는 느낌이다. 그리고 여기엔 단백질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영양적으로도 최고겠죠. 그래서 뭐 급히 퀸 요리를 준비하기 힘들다 하시면 이 파이토 홈카페 정말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쿠키나 이런 거 딱 지인들한테 내면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영상은 안타깝게도 없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요리에 어떻게 첨가해서 이제 드실 건지, 뭐, 리드님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오늘, 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요거 참고해서 리더님들 또 활용하셨으면, 이미 또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튀김이나 부침개, 요런 데 정말 이제 한 숟갈씩 밀가루 조금 양 줄이고 해가지고 생선부터 해서 두부, 뭐 전, 이런 반죽에 섞어서 이렇게 요리까지 하면 바삭하면서 또 이제 그 단백질이 고소하니까 고소한 맛까지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맛있게 해서 애들이랑 밥 반찬으로 해서 먹거든요. 그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팬케이크나 쿠키, 빵 이런 거 구워줄 때 당연히 반죽에 또 한두 스푼 추가할 수 있고, 수제비. 예, 수제비 참 반죽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숙성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렇게 수제비 반죽씩 또 이렇게 한두 스푼 넣어서
반죽을 하면 반죽이 쫄깃하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국물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들깨나 국물 요리에 또 조금 추가하시면 걸쭉함 플러스 고소함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카레랑 짜장을 다 완성하거나 아니면 가루를 넣을 때 같이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아이들 너무 먹이고 싶잖아요. 물론 잘 먹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넣으면 어, 아이들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이제 먹을 수 있죠. 너무 많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스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림, 뭐, 양송 이런 스프, 끓이실 때도 조금 추가하시면, 스프만 먹으면 저는 금방 배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틴을 넣으면 좀 든든함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넣어서 또 요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섯 번째, 계란 요리에는, 진짜 꼭 들어가야 돼요. 단백질 플러스 단백질이 되기 때문에 영양가가 배가 되고요. 계란말이, 계란찜 저희 단골 메뉴죠. 김과 더불어서. 네. 그때 이 프로틴을 넣으면 계란말이 할 때도 좀 이렇게 퐁신퐁신하다나요? 예, 단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탄력 있게 잘 말려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썰어서 해내도 계란말이가 잘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리더님들 사이에서 왕왕거리는 말인데, 라면 끓일 때, 특히 이제 야식으로 먹을 때 조금 넣어서 먹으면 이제 라톡스를 퉁퉁 붓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또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넣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뭐 몇 가지 요리에 넣을 수 있는 팁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더 많으신 또 팁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다른 이드님 다음 강의 때도 이렇게 해서 어디에나 진짜 그 프로테인 그 본사 직원분이 강의하셨을 때 맛이 왜 없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니까 맛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파이도 홈카페 음료 또 이런 요리에도 다 넣어 먹을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다라는 걸 진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역시 본사 직원 틀리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요리하실 때 이렇게 첫 번째 사진 보면 이렇게 생선에 씻어가지고 물기 제거하고 바로 그냥 저희 프로틴 가루 듬뿍 저는 뭐 튀김 가루는 이런 거 안 쓰거든요. 그걸 바로 해가지고 계란물에 해서 이렇게 구워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기름 좀 우리 포도씨유나 이런 거 뿌려가지고 바로 해도 정말 저희들은 좀 바삭하게 구워 먹는 걸 좋아해요. 저희 가족들은. 그래서 바삭하게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약간 지금 튀겼나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집에서 생선을 튀기면 바삭하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바삭하게 드실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리에 이제 많이 넣어 드실 텐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루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국물에 둥둥 떠다닌다든지 반죽이 한쪽에 뭉쳐 있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게 잘 완전히 섞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야지 표도 안 나고요. 그리고 완성하면 더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보너스인데 이런 통도 많이 활용하시죠. 이거는 좀 드시는 거랑 틀린데 이 통도 그러니까 진짜 아메이는 버릴 게 없어요. 예. 저 진짜 너무 많이 활용하거든요. 뭐 진짜 곡식부터 시작해서 안에 넣어놓으면 벌레 안 생기거든요. 지금 이제 벌레 생기는 계절이라서 뭐 설탕, 밀가루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그리고 뭐 저희 그 세제도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행주 빨대 안에 넣어서 또 다들 하시죠. 수납 보관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요 라면 먹는 사진은 사실은 인터넷에 서치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렇게 저희 라면 있죠. 이게 군대에서 먹는 거 봉지 그것처럼 여기 저희 라면 넣고 따뜻한 물 넣어서 조금 뒀다가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찾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요렇게도 진짜 프로틴 통도 버릴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프로틴은 이렇게 먹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잘 먹게 되기까지 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맛으로 먹지? 닝닝하다, 맛없다. 저도 이 생각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먹어오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섞지 않는 물에, 소금에 그냥 프로틴 딱 한 숟갈 넣어가지고 먹는 게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잘 드시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프로테인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활용 잘 해보시고 제 자료는 그냥 참고용으로 또 활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리더님 감사합니다. 아, 프로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저는 프로틴 치킨밖에 몰랐거든요. 치킨 튀길 때 프로틴만 입혀서 했는데, 아, 라면 먹을 때 꼭 한번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팁이 있는데, 저희 그 스폰서님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 배달하실 때 있잖아요. 프로틴통 대짜로 물 배달하시니까 들기도 너무 편하고, 붓기도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틴통을 꾹꾹 모아가지고 저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꿀팁 많이 대방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프로틴 많이 드시고 이렇게 근육 많이 생기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견이 다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박지연 이다님께서 마이크로바이옴 준비해 주셨거든요. 박지연 이다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지연입니다. 예, 공유부터 시작할게요. 네, 예. 저는 사실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말랐고, 그 다음에 조금, 20살 때, 20대에 되게 알레르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감기약을 잘못 먹어서 정말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했고, 또 항생제를 잘못 먹어서 이제 고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약물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리고 제가 엄청 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붓는 거예요. 이게 붓는 게 다 붓는 게 아니고 울룩불룩하게 붓는 여러분 느낌 아시나요? 그게 얼굴이 그렇게 되면 진짜 괴물 같거든요. 그래서 한때 그런 뭘 먹는 것도 너무 겁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엄마가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한 대 딱 지어주셨는데 그거 먹고 음식 알레르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내가 면역이 약해지고,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없던 알레르기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지금 면역이 너무 약해져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40대 아내를 만나서 제가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 우리 제품을 잘 먹었고, 잘 먹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전에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코피를 흘리고, 제가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톱이 이렇게 찢으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냥 뭐 밥만 잘 챙겨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만나서 이제 더브렉스를 먹고, 예, 단백질을 먹고 그러면서 되게 건강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이랩이 나왔는데 마이랩 검사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제일 첫 번째 제가 마이랩 검사였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사실 고기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인스턴트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밀가루도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채소 좋아하고 거의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그게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저는 정말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있고 그때 또 유산균도 제가 잘 먹고 있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정말 이거 뭐야? 나 잘 먹었는데? 나 나쁜 것도 안 먹는데?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암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알레르기 습진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습진이 목에 딱 요 지점이었어요. 보이시죠? 요 지점에 손톱 두 마디 정도의 습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알레르기처럼. 그래서 너무 간지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지러우면 여기 너무 편한 거 아시죠? 맨날 여기가 상처가 있고 딱지가 붙어 있고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 암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가릴 수 있지만 여름은 가릴 수도 없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다가 다 발라봤어요. 바디 제품에 오일에 크리멜렉스도 발라봤어요. 그러니까 바르면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이게 뭐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7, 8년을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살았어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연고를 바르고 싶지는 않았고 이것 때문에 뭐 히스타민제를 먹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마이를 검사를 하고 일주일,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진짜 싹 없어졌어.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없고 이게 내가 간지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 전에 먹었던 그러면 유산균이 뭐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너무 신기하게 제 소비자들도 이거 없어졌네? 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유산균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검사를 하고 제품을 섭취하고 나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맞는 유산균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검사를 한 5번 정도 검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아졌죠, 여러분. 이렇게. 요거 이제 제일 최근에 검사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제일 처음에 보시면 뭐 다른 거 보시지 말고 빨간색 요렇게 있었어요. 빨간색 이렇게 있었는데 유산균을 먹고 바꿨더니 예, 이 평균치에서 많이 이제 평균치로 다 올라온 상황에서 몇 개만 요렇게 있었거든요. 제일 최근에 있는 제 모습이에요. 너무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체지방 이거는 암만 해도 제가 이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체지방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른 사람들은 좀 낮게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 미안하죠. 이거 제가 이 시기에 마이크 웰니스 랩도 했거든요. 예, 딱 전 단계가 났어요. 예,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해서 저는 거의 5번, 6번밖에 안 먹었습니다. 5번, 6번밖에 안 먹었는데, 6번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또 검사를 했는데 또 6번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도, 똑같은 거 나왔네? 그럼 별로 이제 달라진 거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6번을 먹고 있어도 몸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변화. 이게 6번 먹고 있고 6번 먹고 나서 이게 검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번호를 먹고 있어도 우리 상황은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좋아졌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게 있었나 변 상태가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되게 음식을 먹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변 상태가 진짜 바나나 같은 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변 상태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이걸 먹으면 바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는 생태계잖아요. 생태계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마이랩 하나 먹는다고, 마이랩 식이섬유 하나 먹는다고 짜자잔 좋아지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태계이기 때문에 여러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무조건 좋아진다고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터를 다시 꺼냈거든요. 자, 저는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지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상위 10%예요, 여러분. 제가 10%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금방 좋아졌는데, 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이렇게 왜 잘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 마이린 먹으면 이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포스트 발티스 균형은 상위 40%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데이터에 보시면 뷰트리산 우리 얼마나 중요한 거 알잖아요. 뷰트리산의 수치가 하위 25%예요. 균형 다양성도 좋아졌고 균형도 나쁘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뷰트리산 수치가 하위 25%. 예. 나는 식습관도 좋단 말이에요. 저는 또 운동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을 높이기 위해서, 뷰티산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 말고 우리 소비자도 만약에 이렇게 균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진짜 큰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죠? 균형도 높고 다양성도 높고 이렇게 점수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싶어요. 자, 이렇게 간다는 말은 미생물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 다양해진 미생물의 수가 균형 있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쪽만 많아진 게 아니고 다양성이 많아지면 다양성도 많아졌지만 한쪽만 쏠려서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간다는 말은 미생물도 균등하게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균등해졌다. 그 다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은 미생물이 얼마나 잘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냐, 즉 미생물 활성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지오식 대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아졌단 말은 미생물 활성도도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자리를 한단 말은 균형 잡힌 장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대로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약 하나 먹어도 그죠? 이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채소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요셉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동은 미생물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단세 지방산을 생산하는 장내 미생물을 더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이랩 유산균 먹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고 거기에 플러스 운동은 내가 이 다양성과 균형을 더 잘 높이는데 더 잘 유지하는데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소비자가 제가 다양성은 높아졌어. 아니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은 높아졌는데 다양성은 떨어졌어. 나 옛날보다 나 별로 다르게 한 거 없는데 떨어졌어. 라고 하는 소비자. 만약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사실은 이거 낮아졌네. 이게 조금 뭐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라도 좋아진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성이 좀 떨어진 경우에는 왜 떨어졌을까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이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다양성이 떨어진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마이랩을 먹고 있어도. 그죠? 아마 스트레스가 더 많았거나 아니면 어떤 약물을 섭취했거나 이런 경우에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론은 외부에 있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불균형 상태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여야 되거든요. 혹시 내가 다양성이 높아졌다면 내 식습관을 먼저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성 좋은 유산균한테 주는 먹이보다 나쁜 유산균한테 주는 먹이를 더 많이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밀가루 음식, 포화지방, 고지방 음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은 유산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보다 나쁜 프로바이오틱스한테 훨씬 더 많이 먹이를 준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들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존제가 들어가 있죠. 이 보존제는 결국은 살균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음식을 먹고 있다면 이런 음식을 줄이셔야 돼요. 줄여야지만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거 먹어야 되겠습니까? 과일, 채소 같은 식이섬유, 그다음에 우리 마이랩 잘 드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불포화, 그냥 수용성 식이섬유, 그다음에 불용성 식이섬유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식이섬유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굿모닝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 다양성을, 미생물의 숫자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직접적으로 먹어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청국장이나 요구르트나 이 속에 엄청나게 많은 또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넣어주는 것도 다양성을 높이는데 한몫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양성은 높아졌어. 근데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떨어졌어. 저 같은 경우죠. 나 분명히 뭐 잘하고 있는데 왜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저번보다 요번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 예, 이유가 뭘까? 원인은 왜 이렇게 다양성은 좋아졌어? 그럼 미생물 숫자는 많이 다양해졌지만 얘네들이 활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죠? 이 활성이 떨어진 원인은 내 몸에 있는 우리 산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혹시 위산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알칼리 쪽으로 이런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은 산성 환경이거든요. 이 산성 환경인데 알칼리 쪽으로 가버리면 유해균이 훨씬 더 좋아하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산도에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담즙산 있죠, 담즙산. 이 담즙산이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담즙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장 환경이 알칼리 쪽으로 가고
이게 또 분비가 덜 된다. 그러면 위에는 소화가 안 된 게 그냥 또 장으로 유입이 되는. 그래서 살균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소장으로 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내에 가스가 되게 많죠.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었더니 저 얘기예요. 저는 고기를 먹으면 밀가루를 먹으면 장에서 진짜 가스가 많이 차거든요. 이런 경우 소장이 조금 이제 세균이 과증시키는 이제 시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성이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벽에는 뮤신이라는 물질들이 쫙 분비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다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뮤신의 분비가 떨어지면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도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 상피화생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위장에만 상피화생이 있는 게 아니고 소장, 대장도 전부 다 말라 있다라고. 껍질처럼 말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일 때는 바이오틱스 균형이 잘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육류 섭취 줄이셔야 됩니다. 육류 섭취를 소화도 안 되면 pH도 안 맞는 데다가 지금 담즙산이 균형이 안 맞게 되죠. 이게 더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류 섭취를 줄이셔야 되고 오메가3도 일종의 식이섬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이크로바이옴한테는. 그래서, 오메가 섭취를 하셔가지고, 담즙산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 되게 필요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 저녁에 애사비 먹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그 다음에 이 육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바로 애사비를 드시든 아니면 저는 자기 전에 애사비를 먹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조금 더 넣어서 산성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양성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식이섬유 많이 넣어주는 거 진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통곡물, 그지? 여기도 콩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샐러드나 당근같이 식이섬유가 많은 제품들을 먹어줘야 이런 다양성이 벌써 됐으니까, 마이랩에 의해서 다양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활성을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는데 정말로, 어, 제가 있죠. 요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전 이제 스님 이제 소비자들이 있으신데, 스님께서 이거 3번을 검사를 하셨는데,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하나도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아졌는데 왜 이게 균형이 안 맞냐 이랬더니 그 분께서 단백질 먹고 있느냐? 오메가3 먹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스님이시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시고 또 잘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나 오메가3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본사 상담을 통해서 알았던 그 적이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마이랩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이분이 아마 질병이나 아니면 항생제를 많이 섭취했거나 아니면 섭취하는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암만 좋았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소비자 중에서 처음 검사를 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큰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엄청나게 독한 항생제를 드시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정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바로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진짜 걸려요. 지금 벌써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마이랩도 드시고 계시고 음식도 되게 잘 챙겨서 드시는데도 이게 금방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유산균 섭취, 마이랩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발효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다양성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시고 과일, 채소, 아까 저항성 전분, 단백질,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다 섭취를 하셔서 이것들이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활성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분들은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분이 단순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만 낮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상의 불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그죠? 운동은 체력적인 거나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 미생물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그죠? 단세 지방산을 잘 생성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식후에 15분 동안 앉아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식후에 15분만 움직여 보자.
설거지도 하고 집에서 움직이더라도 15분 동안만 움직이면 이게 진짜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를 했고 매립을 먹으면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하게 다양성, 뭐 마이크로바이옴을 넣어준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얘들은 너무나도 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뿐만 아니라 수면, 물 섭취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농사를 짓고 그 안에 정말로 이제 많은 미생물 뿌렸어. 근데 물 안 주면 미생물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생물들을 잠도 안 재고 일시키면 얘들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나의 수면이, 나의 수분이, 나의 운동, 나의 그냥 보여지는 건강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한테도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얘들을 많이 또 파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래서 그렇게 우리 소비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보고서에 다 있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캡처한 거거든요. 이것도 유튜브에 동영상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우리 마일에 많이 먹었는데 장내 유익균이 이렇게 작아졌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장내 유익균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 박테리움의 두 가지 균종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종이 다양해지더라도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 박테리움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까 했던 그대로 예, 뭐, 그죠? 식이섬유, 발효식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색깔 있는, 그런 채소들 많이 드시고, 우리 더블엑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면 금방 올라갑니다. 자, 그러는데 나는 그 전에 검사를 했는데, 이 5가지 균들이 다 없었어요, 유해균이. 그러는데, 그 다음 검사에 후라길리스 뜰 수 있어요. 맞죠? 한국인의 30% 정도가 후라길리스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라길리스 균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이득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균들이 없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내가 면역이 건강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내가 면역이 약화가 되면 얘들이 막 이제 살아나서 걔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염증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유해균 활동을 억제시키는 일이니까 아까 말했죠. 육류, 항생제, 당분, 가공식품, 밀가루, 스트레스, 수면, 물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방된 유산도 잘 먹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균이 이제 그죠. 예, 다시 없어질 건데 후라길리스 있는 균은 사실은 또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진짜로 우리 열심히 꼼꼼히 읽어서 소비자들한테 잘 케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은 또 웰리스랑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 안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보여주신 박지현 리더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좋아지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나빠지는데도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굿모닝 하시고,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마이아메이 스토리 나눠주실 최영선 리더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좀 되게 이렇게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어릴 시절에 사실은 좀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좀 그런 꿈이 있어서 현모양처의 꿈이 있었는데 저희 제필고리더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런데 왜 밥을 못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그러니까 뭘 하나 잘하지 않는 좀 그런 주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꿈이 많고 또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에버랜드에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너무 행복한 그 순간에 저는 이게 다야? 인생이 이게 다야라는 좀 그런 이 이상의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몰라서 항상 좀 마음 한켠이 좀 공허했던 그런 세대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이제 애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다 보면 이제
일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고 또 지금 내가 자격증을 준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때에 또 그런 많은 리스크들이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뭘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의욕은 늘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애를 너무 잘 키우고 싶었고 뭐 살림도 좀 잘하고 싶었고 그랬지만 뭔가 딱 똑부러지게 잘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 때 직장 생활 할 때도요. 사실 직장 생활 저는 잘 못했어요. 저 되게 잘했을 것 같죠? 되게 직장 생활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해진 틀에 들어가는 그걸 진짜 제가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침에 그 시간에 꼭 출근해야 되고 그 시간에 식사해야 되고 어떤 그런 안에 있는 규율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키는 거 엄청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서 다시 직장을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하나 저에게 뭐 멘토라든지 방향성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 좀 답답해 하던 찰나에 제가 제품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에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진짜 제품을 잘 쓰는 그냥 소비자였고 그래서 한 50만 원? 50만 원 벌면 추가 소득으로 50만 원 벌면 참 좋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나온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아메이를 제가 파헤쳐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알아보고 알아봐서 이게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 예, 내가 조그만 거를 굉장히 부풀려서 말을 할 자신도 없고, 예, 그래서 회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 플랜이라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실은 선택한 아메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하다 보면 또 주부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아이하고도 시간을 보낼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이제 팀워크도 다져야 되겠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 다 같이 캠핑을 갔어요. 이 캠핑을 갔는데 이제 텐트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신데 방을 한 10평짜리를 빌려가지고 한 30명이 온 거라. 그래가지고 일자로 누워 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예, 그래서, 네, 하루 종일 고기를 굽고, 예, 아이들은 막 흙파고 놀고, 다 지금 애기들이 다 이렇게 어리잖아요. 저희 아이도 한 8살, 뭐, 이럴 나이 때 계속 너무너무 고되지만, 이 보세요, 이 캠핑장 바닥에서 지금 인덕션에 꺼내가지고, 제가 또 후원을 하려고 캠핑을 또 다녔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하고 싶은 부부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캠핑을 가면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있잖아요. 아메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데몬하고 사업 설명하고 막 이런 거 제품 막 있잖아요. 퀸 자체가 데몬이니까 막 엄청 피곤하셨을 것 같다라는 지금 비로소 참 미안하다 생각이 드네요. 좋은 소비자로 남으셨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1년에 2번은 이렇게 좀 힘줘서 도시락을 쌌어요. 이게 맛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도시락을 아침에 이렇게 싸면서 우리 아이가 그냥 엄마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엄마 노릇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그랬었고 또 이제 우리 제필고리더님도 이 요리 미팅에서 그 힘들다는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정말 아메이 냄비가 좋다고 이렇게 홈미팅에서 광고를 하고 근데 저희 친정아빠까지 제가 영입을 해서 홈미팅 할 때는 아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저희 친정아빠가 아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애 하루 종일 맡겨놓고 제가 막 홈미팅 하러 돌아다니고 이럴 때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많은 레버리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극대화해서 이런 주변들을 좀 쓸 수 있는 뭐 캠핑이나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어찌어찌 흘러가서 제가 플래티늄이 되었죠. 이게 제가 플래티늄 때 사진인데 너무 어색해 보이지 않으세요? 되게 머리도 어색하고요. 옷도 다 어색해요. 모든 게 그냥 다 어색해요. 예. 그래서 그 내가 플래티늄이 되지 않으면 내 파트너가 플래티늄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이아몬드도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원래 나는 이래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다 없앴던 것 같아요.
원래 없어.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미팅장에서 저 리더님이 데모를 뭐 손가락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했대. 그럼 막 그걸 막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학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냥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이런 모습으로 이 무릎 위에 있는 스커트를 저는 평생 처음 입어봤어요. 아미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게 불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꺼이 그 사업가의 모습에 어설프지만 그래서 잘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에 맞춰보려고 애썼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티늄 세미나를 가니까 SP 때 저의 사진이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촌스럽죠. 둘이서 너무 이 촌스러운 SP 세미나 때의 모습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메이에 오니까 꿈을 꾸라고 하는데 정말 어색하고 힘들다. 그래서 나는 명품백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뭘 크게 막 뭐 돈 욕심이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내 꿈은 돈다발인가 뭐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호하고 어설픈 플래티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그냥 꿈보드판에 우리 스폰서님의 수석 다이아몬드 핀을 이렇게 탁 들고 나도 이제 플래티늄이지만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무진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리더님 신뢰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 신뢰 속에서 반드시 기회가 있고 또 멋진 나를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멋진 사람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꿈꿨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열심히 한 이 순간이 나의 파트너의 그 하루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되었죠. 예, 뭐 팔짱 끼는 것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한 네, 어떤 성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인생에서 굉장히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다는 히말라야 산을 넘는 듯한 그런 산이었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도전이었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진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배웠던 그 도시들이 정말 있는 것,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창립자의 그 마음을 또 느낄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의 응원과 또 사람에 대한 귀한 그 마음들이 우리 제품들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자신감 있게 자부심 있게 아메이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꿈은 처음에 정말 그 상속에 대한 마음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건물 소득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로서 잘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자신이 없고 뭐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아메이 오니까 탱코아하고 너츠앤볼츠 하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는 탱코아와 너츠앤볼츠로 진짜 이 생각의 자산, 관계의 자산, 그리고 정서적인 자산, 또 어떤 CEO의 성공한 CEO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내가 돈만 준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진짜 엄청난 가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최고의 이유는요, 함께 잘 살 수 있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생산자도 좋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참, 제 인생의 최고의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잠재력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관심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 자신의 잠재력도 관심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저 멀리 미국의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그 창립자 두 분이 모든 사람에게는 위대한 잠재력이 있고 그 잠재력을 믿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그 모토로 이 회사를 만들었고 저 마음에도 어떤 그런 일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만족감이 없으니까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면서 나의 잠재력을 또 믿게 되고 또 파트너의 잠재력을 또 믿어주게 되면서 근데 잠재력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끈기를 또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마무리는요. 제가 롤프 옌센이라는 미래학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시대는 지금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시작할 때 그냥 AI가 이렇게 돼요 했는데 지금 벌써 막 피지컬 AI가 나오고 아무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롤프 옌센이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지만 상상력의 시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물건들은 넘쳐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물건들은 이제 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남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의 이제 요 시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순전히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하지만 세상이 이제 점점 풍요해지고 물건이 많아지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그 제품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뿐만 아니라, 그죠? 감정이 호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예, 정말로 당신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장 환경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자체가 엄청난, 그죠?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A70에 충분히 다다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성장한 모습으로 즐거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최영선 리더님은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으로서 저는 제일 놀란 게, 정말 이렇게 성장해 가시는 모습들, 내면적으로 성장해 가시는 모습도 있었지만, 외면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 더마의 힘, 아티스트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아, 진짜 우리 모두 우리 아미 비즈니스 통해서 정말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상속의 그 의미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진짜 A70 런던에 다 함께 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좋은 말씀하고 에너지 나눠주신 우리 세 분의 리더님께 큰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배운 이 가치 있는 내용들 현장에서 많이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나만의 무기로 멋지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열정 넘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